바로 어제였죠.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또다시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. 폭염 속 펄펄 끓던 차 안에 갇힌 아이는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. 최초 신고는 16시 46분에 아기가 질식되었다고 접수됐고요. 뒷좌석에 있었고 얼굴이 안면이 파라에서 청색증이라고 하는데요. 심장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 누구도 뒷좌석에 남아있던 아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 문을 잠궈버린 건데요. 책임자들의 어이없는 부주의로 아이는 당일 33도를 웃돌았던 무더위 속에서 무려 7시간 동안이나 홀로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. 단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. 실례합니다. 아무도 없어요. 저희 조사 때문에 연락이 와서 가셨어요. 장례식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. 여느 때와 같이 잘 다녀오겠다며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는 통학 차량에 올라탔을 아이.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. 다시는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엄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누가 거기 차에 갇혀서 죽는 걸 상상이나 해. 어떻게 7시간을 이건 아닌데. 애기 사진은 아예 여기 있잖아.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못 올려놓는 건. 나와서 기절하니까. 유가족들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사고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. 보냈대. 9시에 태워서 안전벨트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메시지가 4시에 왔대요. 그 담임 선생님이 왜 아이를 유치원에 응원 안 시켰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다가 자기 엄마가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확인한 거죠. 통학 차량에 탄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어린이집은 수업을 이어갔다는 얘긴데요. 매일 뭐 기계적으로 일어나 아침마다 하는 거니까 매일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간 줄 알고 자기도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점심에 때 애들 점심밥 먹였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그때까지도 안 찾아보고 오후 4시에서 알았더니 그게 말이 되냐면 그때 차 속에서 오늘 얼마나 더웠어. 얼마나 더웠어. 그 생각을 하면 진짜지만 몸이 그냥 저 오금이 저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. 지금 사고가 났었던 차량을 자세히 보니까요. 이 운전석 앞쪽을 보니까 아이들을 태우는 장소와 또 이름, 또 맨 아래는 아이들의 총 인원 수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차 안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인원수까지 표기를 해놓고도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운전기사는 그런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. 그렇죠. 운전기사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요? 본인은 말 그대로 직원이 아니고 그냥 운전만 하는 거예요. 하여튼 시간제 기사 입장이라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.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의 심정은 더욱 참담해져만 가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통학 차량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던 4살 아이의 인생은 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?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차량을 체크하지 않았던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이 함께 동승을 해야 하는 인솔 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. 이후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아이가 등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보육교사에게도 문제가 있고요. 최종적으로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잠깐의 부주의로 아이들이 통학 차량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,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. 왜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? 지난 2016년에도 4살 아이가 통학 차량에 갇혔다가 약 8시간 만에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아이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아이들이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요.
통학 차량 운행 시 어린이가 모두 하차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단속은 매일 확인은 불가능하고 실제 단속을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벌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벌금을 내고 말자라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, 그리고 단속 이후에 처벌의 문제,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안 지키면은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안 따르다 보니까 이 운전자의 어떤 의식과 행동이 전혀 안 바뀌어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이 때문에 안전대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서 맨 차 뒤에까지 뒷좌석까지 와서 확인을 내리지 해야 한다는 못한 겁니다. 학생이 있나 살피면서 여기에 뒤에 벨을 한 번 더 눌러줘야지만 사이렌과 경광등이 깜빡거리지 않고. 하지만 잇따르고 있는 사고에도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중인데요. 저는 이 슬리핑 차일드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운전자와 인솔교사,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.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이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됩니다. 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 방지 시스템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의 목소리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 있는데 어린이가 거기 차 뒤에서 있는 걸 모르고 내리냔 말이야. 그거는 누가 이해를 해도 암만 내가 멍청이라도 이해가 안 가. 이번만큼은 현실성 있는 개선이 꼭 이루어져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